강아지 미용을 맡긴 뒤 상습 환불을 요구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처가 났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다른 미용실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여왔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1인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 제보인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제보자분은 경기도 파주에서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초에 한 손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미용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달 말에 또 이제 다른 강아지를 데려와서는 미용을 예약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이 여성분이 내가 그 미용하는 걸 옆에서 좀 지켜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좀 예민하신 분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옆에서 확실하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보세요라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미용도 잘 마무리가 됐고 손님도 이제 별말 없이 비용 치르고는 잘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틀 뒤에 이 여성 손님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자, 대체 무슨 전화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아지가 아니라 내 딸! 자,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빨갛게만 보이거든요. 빨갛게 보이는 게 그 씹힌 게 아닙니까? 그 제가 혼자 들어가서 미용을 한 게 아니고 보호자분이 옆에서 보셨어요. 이게 알만한 사람이 돈 5만 5천 원 받아먹으려고 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선생한테 이거 보내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그래. 아니, 내가 뭐 남들이 보면 미친하겠지만은 난 얘를 강아지로 안 보고 내 딸로 본다고, 딸로. 안 그랬던 놈이 그 등짝에 뻘겋게 되니까는 승진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얘가 특방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그게 제일 걱정된다니까, 지금. 서야 교육 시키냐고 내가 돈 100만 원씩 들여서 내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5만 5,500원인가 이거를 내가 환불 받으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좀 그나마 좀 덜 미안할까 봐서 그런 거예요. 환불 받았으니까 내 마음의 위안이 될까 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딸처럼 아끼는 강아지가 이제 막 상처가 났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도 덜 수 있게 당신이 좀 환불 좀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죄책감이 사라질진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보자는 여성 손님이 다녀간 이틀 뒤에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이 이틀 전에 미용을 맡겼는데 저녁에 보니까 강아지 등 쪽에 빨갛게 씹힌 상처가 났다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미용 당시엔 아무 문제 없었다. 강아지가 발톱으로 긁었을 수도 있다면서 당시 보호자가 옆에서 미용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았냐면서 환불을 거절하셨대요. 그러니까 딸 같은 강아지다. 트라우마 생겼을까 봐 걱정된다. 환불이라도 받아야 강아지한테 덜 미안할 것 같다. 라는 말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10분 정도 이어지니까 갑자기 딸이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그러니 미용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면 딸도 믿을 거다. 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절대 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대요. 제보자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일을 마무리하고 다른 미용실 사장님들도 조심하라는 의미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SNS에 이 제보자 사장님이 글을 올렸더니 야, 너도? 야, 나도? 같은 견주한테 비슷한 일을 당한 사장님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막 계속 뭐 잘못됐다. 뭐 모욕시켜놨는데 뭐 눈곱이 낀다. 자꾸 긁는다. 등등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장님은 단순히 목욕만 했는데 자꾸 긁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아지가 막 긁는다. 목욕 단순히 했는데 뭐 다른 거 하질 않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못 준다고 하니까 결국 매장에 와서 뭐 소리 지르고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악성 리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사실은 업을 하는 분들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6만 원 목욕비를 돌려준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이 사람 봐가면서 이제 이런 행동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돈 보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 딸한테 환불받는 척만 하겠다. 요것도 다른 데 가서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와 또 연락이 닿은 또 다른 그 애견샵 사장님은 환불 말고 다른 요구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 강아지 2마리를 데려와서 미용을 하는데 한 강아지가 이제 마구 움직이는 바람에 좀 입술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견 업체 측에서는 본인의 실수니까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두 강아지가 같이 있었으니까 이 다른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고 한데 다른 강아지 미용비도 돌려달라. 그리고 옆에 있던 강아지요? 네, 옆에 있던 강아지. 그리고 다른 강아지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제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13만 원 정도가 드니까 그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순순히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제 견주는 사장에게 뭐 네 입술도 한번 잘라보라면서 이런 폭언까지 쏟아냈다고 하고 그리고 악성 리뷰를 남기는 등 2개월 동안 사장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를 삭제하고 다시는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 환불을 해주고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얼마 후에는 트라우마 치료비가 150만 원이다. 그리고 흉터 제거 비용이 50만 원이 추가해서 200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 연락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강아지 입술 쪽에 상처가 났어. 병원비 내놔라. 그래서 드렸어요. 그때 근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상처 난 강아지 옆에 있는 강아지 좀 설사하고 난리 났어. 얘도 줘. 뭐 이러셨다는 거죠. 자, 제보자는 이렇게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장님들이 계속 나오니까 최근 다시 SNS에 이 글을 올렸다고 해요. 이후에 그 견주의 오빠라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그 오빠 보호자인데요. 스레드랑 뭐 카페나 이런 거 다 확인했거든요, 지금. 얼굴 사진 가리고 뭐 올리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주 뭐 신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재밌으시죠? 저도 뭐 솔직히 동생이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환불을 갖고 하는 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주 애들을 그냥 해놨다고 뭐 아주 신이 나가지고 뭐 쎄쎄쎄 하듯이 뭐 누구 또 찾았습니다 하면서 뭐 명탐정 코난인 줄 알았어요. 영웅놀이 하세요? 자, 아무튼 저 통화 이후에 이 제보자 사장님 매장까지 또 찾아왔다고. 그렇죠.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요, 애견 미용실 사장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이 해당 가족 연락처가 공유되면서 조심해라라는 글이 자주 올라왔대요. 그래서 제보자도 다시 생각이 나서 SNS에 글을 올리니까 견주의 오빠라는 사람이 연락이 온 건데 지금 영웅놀이 하냐, 글 내려라 라고 항의를 하고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혼자 만나는 건 아무래도 무서우니까 시간을 약속하고 경찰과 함께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신나게 떠들더니 대면하기엔 쫄리냐? 라면서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음날 매장에 오빠가 아닌 견주와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왜 SNS에 다시 글을 올렸냐면서 아내와 딸이 2년 전 환불을 못 받은 나를 무능력하다고 한다. 이 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또다시 환불을 요구하셨대요. 심지어는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면서 2년 전에 사용했던 그 미용 영수증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제보자는 신고뿐 아니라 악성 리뷰를 남기려는 것 같다고 추측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희도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죠. 네, 그래서 제작진이 견주의 오빠분이랑 먼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근데 이 오빠가 이야기하는 말이 지금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그리고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신 점주들한테는 다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동생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견주의 아버지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딸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본다. 내가 적절한 선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점주들한테 사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일단 지금 피해를 입은 미용실 사장님들이 모인 단체 그 대화방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지금 10명가량이 있고 아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분도 더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가족이 꼭 새로 생긴 미용실에만 찾아가서 경기도 파주, 양주, 화성 등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벌여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혹시라도 생길까 하는 염려에 제보를 했다고 하세요.
이런 방식이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하게 되면 더 문제거든요. 저는 뭐 지금 단계는 사실은 그 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서 피해자가 더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좀 사과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